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서비스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공부 겸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요. 이거 하나만 촬영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장기라는 거는 긴 기간 동안 이런 거겠죠? 노인이 좀 장기적으로 긴 기간 동안 요양, 의료 도움을 받는 보험제도, 의료나 편의를 제공받는 보험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자, 이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책을 읽어볼게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나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 질환, 그리고 뇌졸중이 있었죠. 그런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그런 병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일상생활이 혼자 하기 힘들어야 됩니다.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자, 그럼 일단 제도인데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급여가 솔직히 급여 이것도 그냥 월급 받는 급여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뭐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자, 급여를 제공하는데 뭐냐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그러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또 요양보호 등의 지원, 그런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지원을 제공하는 게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에는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그리고 요양보호 등이 있었죠. 그 장기요양급여를 그런 지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 지원금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돈은 아니고 어떤 서비스, 지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은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이 힘들겠죠? 그 가족도 일도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그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 가족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가족이 힘든 노인들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들이 케어해 줌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그 지닌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이건 시험에 잘 나왔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죠?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근데 보험금 대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도 지원하면서 이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우리가 보통 보험도 가입하듯이 이것도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해당이 될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로에 보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도 보험료도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이 목적은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전 국민. 자, 이 제도를 관장하는 그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대부분의 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를 받는 사람. 그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의료기관에 있는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겠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아까 여기 외울 거. 그 다음에 보험자는 공단. 공단이란 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얘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전 국민이죠. 보상받을 권리를 받는다. 자, 가입자 이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 한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정리해 둔 거 잘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수급권자, 이게 가입자죠.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에게 보험료 납부 돈을 내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아까 그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고 싶을 때 등급 판정 신청을 이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받았으니 등급 판정을 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의 통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제공 등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다음에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 판정도 하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서비스 모니터링을 한다. 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장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그죠? 자, 여기서도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가 다음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라고 명칭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금 전에 봤던 제도의 목적, 그리고 보험자 가입자 관장에 대해서, 관장 부처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이 그림에서 잠깐 보고 그냥 갈 부분은 여기를 한번 보면 좋겠죠.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는 재가보호를 해야 하고 또는 시설보호를 할 수 있다. 재가보호는 집에 있는 재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방문을 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을 할 수 있고 단기 보호나 주야간 보호는 방문을 해서 모셔갔다가 또 데려다 주죠. 그리고 시설 보호는 이제 이 대상자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포함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이다 보니까 좀 큰 규모가 크다고 생각해서 10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9인 이내 5인에서 9인만 9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잠깐 살펴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아니면 지방비 지원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가 급여를 받겠죠. 뭐 이런 전달 체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볼 거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해서 1차 판정, 컴퓨터 판정 통과하고 의사소견서를 필요하면 제출하고 그다음에 인정이 되면 그 최종 판정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와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장기요양 그 이용계획서를 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센터 같은 데죠. 거기에 서비스 신청 및 계약하면 여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을 보내셔서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 그럼 이 가입자가 누구냐? 가입자가 바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급여, 아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가입자, 전 국민이 되겠죠. 국민 중에 그 해당 사항이 있는 국민. 자, 그 조건을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노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출혈, 뇌경색 등이 뇌졸중에 포함되죠. 파킨슨 병은 몸이 좀 굽고 또 떨리고 이런다고 합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다음에 그 서비스 지원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을 가진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거죠. 이동이나 활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65세 이상도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되겠죠. 치매, 파킨슨 질환, 뇌졸중, 거동이 불편하여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대상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자, 70세는 65세 이상에는 해당됩니다.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다. 맞죠? 65세 이상이니까 된다고 했죠.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일단 60세 남자,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면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활동이 어렵긴 해요. 근데 남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이 부분이 치매나 파킨슨 질환,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이어야 뇌졸중이고 신체 활동이 어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핵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세 번째, 혈관성 치매. 자, 이제 치매가 나왔네요. 신체 활동이 어렵다. 신체 활동도 어렵대요. 40세 남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아까 설명했던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입원 치료 중인 분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책에 보니까 노인성 질병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쪽에 있는 걸 모아보니 질병명이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2개 뇌출혈. 이거 출혈 쪽은 아마 마부터는 출혈에 갔어야 되네요. 마부터는 출혈입니다. 자, 가부터 마까지는 치매 증상이 비슷하죠. 그래서 치매. 그리고 이걸 이어 있었다면 제가 요거까지 발견했을 텐데 저는 요거 이렇게 따로 봤네요. 자, 그럼 출혈 적혀 있는 게 출혈이겠죠?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2개 뇌출혈, 그 다음에 뇌경색. 여긴 출혈은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거고, 여기 막히는 거죠.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게 뇌졸중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2차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이걸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묶어보았습니다. 파킨슨 질환이 아닐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기억이 잘 나시겠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뇌졸중에는 뇌출혈, 뇌경색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정서지원, 개인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머릿속에 쏙쏙 박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 인정 이제 신청을 하겠죠. 내가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야 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라 하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좀 힘드셔서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 못 가고 그냥 가족이 가서 신청하면 되겠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데 하고 나면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 소속 직원들이 집으로 옵니다. 그 노인분이 계신 곳으로 와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는 요양 인정 항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겠죠. 각종 기능들을 체크하는데 5개 부문 52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기사항도 기타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기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 서류들을 들고 가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여기는 공단 소속 직원인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이 가죠. 그 다음 이제 신청되고 나면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은 1차 판정, 컴퓨터 판정이 있습니다. 방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가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판정하고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65세 미만, 그죠? 65세 이상이 아닌 분들은 어떤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등 인지 저하로 6개월 이상 신체 활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최종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해서 장기요양 인정을 이제 등급별로 해드리는 거죠. 전체는 6가지 등급이 있는데 조금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일단 크게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 인정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으며 등급 외, 여기 위에 해당되지 않는 등급 외는 복지나 예방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이라는 지원을 받으려면,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야 된댔죠. 그리고 공단 소속 직원들이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록표를 가지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항목과 특기사항을 기록하게 되죠. 그 후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되는데 1차 판정에서는 컴퓨터 판정, 방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필요시 제출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최종 판정을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나눠준다. 이 인정 신청에서부터 최종 판정까지 30일 이내에 끝난다고 합니다. 최소 한 달이 소요가 되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정 신청. 참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 인정 신청은 그냥 책을 이제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본인 말고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친족 말고 다른 사람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당신이 하세요 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건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가 나온댔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5개 부분에 52개의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항목 잠깐 볼까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에는 신체 기능, 신체가 제일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신체적인 게 많이 체크가 되겠죠? 12개나 있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을 ADL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인지 기능, 내가 뭐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낮인지 저녁인지, 시간을 인지하는지, 몇 월 며칠인지 인지하는지, 이런 인지 기능 7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14개, 그 다음에 간호처치가 필요하는지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재활을 10개 조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공부할 때 숫자가 제일 많은 것부터 그냥 이렇게 씁니다. 행동, 신체, 행동 변화가 제일 많죠. 그죠? 뭔가가 이상하다, 행동이 달라졌다, 행동 변화, 신체, 이제 몸에 지원해 준 거 많고, 재활, 이것도 몸에서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간호가 필요한 거, 그 다음 마지막이 인지, 제일 작은 게 인지입니다. 이거는 굳이 개수를 외워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행동에서 신체, 그리고 간호받을 도움받고 인지까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보면 되죠. 등급 판정.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 모두가 여기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책을 읽어서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 번 반복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도 줄글로 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책도 읽고 간단하게 그림처럼 익힐 수 있는 그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판정 결과. 자, 판정 결과 여기 표가 많고 아마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일단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외에 A, B, C 순서대로 또 되어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인지지원 등급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오른쪽에 뭔가 숫자가 있는데 95점, 밑에 45,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럼 인지지원 등급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낮은 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지지원 등급이 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이, 가벼운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신체적 기능은 문제가 없는데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거죠.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다. 그래서 이 조정된 등급이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센터를 방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센터에 가서 어떤 개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하위 등급입니다. 인지지원 등급. 치매는 있는데 사실 신체적인 기능에는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돼서 더 배려를 받는 등급이죠. 자, 이제 이 등급 외에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등급이 점점 올라가면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거꾸로 먼저 올라가 볼게요. 5등급 치매 대상자 치매 대상자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경증 치매 치매가 가볍고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한다. 5등급의 치매 대상자는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 인지지원 등급은 여기 맨 밑에 하위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주간센터 방문해서 프로그램 인지 서비스를 받는 거죠. 5등급 치매 대상자는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 큰 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큰 표도 같이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치매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하위는 45점 미만을 받았네요. 44점 받았나봐요. 치매 대상자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다. 어쨌든 치매 대상자가 인지지원 등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치매 특별 등급에 해당되는 5등급 치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똑같이 적혀는 있는데 어쨌든 5등급은 치매 특별 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보단 5점 정도 더 올라갔네요. 5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몇 점을 더 받아야 되죠? 51점 미만이니까 50점 받았는데 10점 붕 뛰어서 60점까지는 60점 미만 59점까지는 보행도 가능하고 걷는 건 가능한데 4등급이라고 합니다. 왜 4등급일까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아주 특정한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보행이 가능한데 그래도 조금씩 따라다니면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 4등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특정 일정 부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제 한두 군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호를 더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심각해졌죠.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5점 이상, 60점 이상, 75점 미만 여기 휠체어를 타고 있네요. 이분은 휠체어 탈 때, 내릴 때 이런 도움을 받나? 아니면 휠체어를 밀어줘야 된다거나 그죠? 어쨌든 그림은 3등급이 휠체어를 보시면 3등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다. 자, 이제 상당 부분, 일정 부분도 안 되고 더 부분적으로도 안 되고 상당 부분 도움받아야 되는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2등급 갑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죠. 여기 밥을 먹여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네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그죠. 상당 부분 2등급입니다. 자, 그럼 최상등급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무조건 전적으로 절 믿으십니까? 스카이캐슬 보셨듯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고동이 완전 불편하겠죠? 이런 분들 중에는 와상 상태에 계신 분, 누워서밖에 지낼 수 없으신 분들, 혹은 최중증 환자가 해당되는 거죠. 심각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1등급에서 다시 쭉 이제 약하게 여기 밑에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 55점 이상 받았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75점 이상은 2등급. 이제 전적으로는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자, 이제 내려갑니다. 부분적으로 3등급이죠. 자, 4등급 일정 부분. 그리고 나서 5등급과 등급의 A는 51점에서 45점 사이. 그리고 여기 치매 등급이라 했죠. 여기는 치매 전담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한다. 여기는 치매 대상자이긴 한데 인지 지원 등급 이 노란 색깔은 치매 전담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실 테니까 기억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2, 3, 4, 5 등급의 A, B, C 인지지원 등급 외웠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외웠냐면 5, 20, 5, 15 하여튼 저만의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공부하세요.